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경찰의 수사.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들이 높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인생이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제 유튜브의 댓글에도 뭐 그런 식의 어떤 촉구성 뭐 기사들이 또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뭐 거의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핵심 참고인 이게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른바 접대를 했다는 이 앞에 뭐 그 글자를 붙이면 이게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접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6번 접견 조사했고 마무리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쪽 변호사와 수사팀과 계속 조율하는 단계다. 추석 연휴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유튜버를 비롯해서 뭐 이제 언론 매체들이, 자, 포괄일죄라는 거는요, 그동안에 관련한 접대를 쭉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달 28일 날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법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은 끝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해왔었냐면 이게 사실은 심증은 분명히 있는데 명확한 물증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결론 어떻게 날 것인가.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조사해봐야 아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만은 자 오늘 오전에 10시 좀 넘어서 연합뉴스가 기사를 썼고요. TV조선도 기사를 쓰고 또 몇몇 매체들이 이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 16일이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출발은 잘 아시지만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가영석 변호사가 하는 데죠. 여기가 작년 12월에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쯤에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그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따지면 지금 8개월, 9개월 정도를 수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그 접대, 금품, 향응 뭐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걸 뭐 주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6번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연합뉴스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그 접대 의혹권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성매매 문제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5년이고 그리고 알선수재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갖다가 적용을 해도 성매매는 뭐 지금까지 이제 김성진 씨가 얘기하는 거는 뭐 2013년인가 14년인가 뭐 그때 뭐 2번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도 그냥 주장에 그친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로부터 공소시효를 따져도 5년이 넘었고요. 알선수재는 자 최종적으로는 2015년에 뭐 추석 선물인가요? 그걸 보낸 게 마지막이고 근데 그거를 포괄일죄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접대가 2013년부터 줄곧 2015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그게 하나의 범죄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번 달 9월 28일 7년이니까 그때 2015년 추석 선물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7년이면 올해 9월 28일 아마 그때 9월 28일쯤 된 모양이죠. 이 추석 선물을 보낸 게 그렇게 돼서 이제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시효 자체가 지났다 그러는 그 얘기는 포괄일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포괄일제가 안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포괄일제가 되려면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포괄일제가 되려면 2013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알선수재가 되려면 그거를 접대를 받고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알선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 갔다. 그럼 그게 이제 대가 관계로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선수재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2013년 11월 달에 알선수재는 그때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그로부터 7년이면 2020년 11월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2015년 추석 선물 얘기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만약에 2015년 9월 이때까지 이 포괄일제가 되려면 적어도 2013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회사를 방문한 이후에도 뭔가 2015년 9월 달 그 근처 어간에 또 한 번의 청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알선수재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미 2013년 11월 달에 끝난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수재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끝난 뒤에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성립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뭐 그런데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자꾸 그 뭐 김성진 씨 측 얘기만 듣고 뭐 금방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뭐 그리고 뭐 정치 생명이 곧 끝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하고 일부 언론 매체들의 기사가 취재를 잘못해서 틀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법조계 그 변호사들한테 한 몇 명 알아보니까 이건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됐던 수순이다. 원래부터 잘 안 됐다 이게 범죄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준석 그 접대의 진실은 과연 뭐냐 그러면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할 때 그 처리 결과에다가 뭐 그 접대는 뭐 있었는데 뭐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있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쓸 것인지 어떤 식으로 쓰든지 간에 여하튼 공소권 없음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그동안에 그 어찌 보면 난리법석을 피웠던 그 본질적인 사안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다 하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냥 뭐 처벌을 못한다 이런 개념일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반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하고 그 가세연을 고소해서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라는 거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정무실장이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쪽 뭐 병원에다가 7억 투자 유치각서를 써준 부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범죄가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자 그게 대선을 임박해서 사실은 떠들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입막음용으로 써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김성진 씨 측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면으로 맞서 있지만 법조계에 물어본 결과로는 이거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또 없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따져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고 혐의인데, 자, 이게 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여성이, 자기가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그러니까 그 상대 남성이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거죠. 그 경우에
이 남성이 성폭행 혐의가 입증됐다면 물론 뭐 당연히 무고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면 무고도 무죄가 되고 성폭행 혐의도 무죄가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근데 요거는 계속 수사한다고 했는데, 뭐 계속 수사해서 증거인멸교사나 무고 혐의로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원래 제기됐던 부분이죠. 그 부분은 다 처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어찌 보면 곁가지 문제로 결국 다 처벌이 된다는 얘기냐?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매매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뭐 무슨 엄청나게 중벌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오히려 증거인멸교사 부분이 형량으로는 더 가중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안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쪽에서 약간은 좀 몰리는, 법률적으로 처벌은 됐는데 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쪽이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약간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합뉴스 그 오전 10시 좀 넘어서 나온 기사인데 그걸 봐가면서 저도 좀 취재를 했는데, 글쎄 이게 이 기사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신은 없지만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 상당히 좀 이 법률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취재를 제대로 안 했던 그런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문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반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뭐 개고기, 양두구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사실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아니었거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본인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 그거는 뭐 여전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 제기가 최초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물론 16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하면 거기서 또 경찰에 여러 가지 추궁이 있겠죠. 뭐 설령 공소권 없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또 뭐 뒤집어진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다만 뭐 집중적으로 경찰이 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성진 씨를 6번이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낼 텐데,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16일 날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최종 처리 결과가 연합뉴스의 오늘 보도, TV조선의 오늘 보도처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전이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뭐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 매체들이 이 기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법률적 파장, 정치적 파장,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하여튼 요 기사를 조금 더 추적을 해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